이야기 보따리. 안녕하세요. 순이의 이야기 보따리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호수 속에 사는 가족입니다. 옛날 중국의 시우라는 커다란 호숫가에 살구나무 마을 싱하촌이 있었어요. 이곳에 사는 치엔이라는 농부 부부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지만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살구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 치엔 부부에게 귀여운 딸이 태어났어요. 치엔 부부는 딸에게 살구꽃 아가씨라는 뜻을 가진 싱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어느 해 여름날 싱찬은 크고 잘 익은 살구 하나를 발견했어요. 와, 정말 잘 익었네. 엄마 갖다 드려야지. 싱찬은 팔을 쭉 뻗어 살구를 땄어요. 그때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싱찬, 제발 나를 놓아줘. 싱찬은 깜짝 놀라 살구를 뚝 떨어뜨렸어요. 살구는 대구르르 굴러가다가 갑자기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로 변했어요. 싱찬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 싱찬, 나는 살구의 요정이란다. 나를 놓아주면 소원을 들어줄게. 네, 놓아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살구 요정은 비녀 하나를 빼주면서 말했지요.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구나. 자, 소원을 들어주는 금비녀를 줄게. 이 금비녀를 3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렴. 싱찬이 금비녀를 받아들자 살구 요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싱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금비녀를 잘 간직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싱찬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싱찬은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싱하촌 사람들은 싱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런 가운데 싱찬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저마다 싱찬을 며느리로 맞으려고 야단들이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싱찬에게 물었어요. 싱찬, 너는 어떤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으냐?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외롭게 지냈어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집에 시집가고 싶어요. 싱찬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어요. 그 무렵 이웃 마을에 사는 아들만 9을 둔 숭 할아버지가 중매쟁이를 보냈어요. 숭 할아버지는 8명의 아들을 모두 장가 보내고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지요. 그 9째 아들을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부지런하고 믿음직해 보이던걸요. 그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으로 시집가면 보나마나 고생할 게 뻔해. 재산은 많지 않은데 식구들은 바글바글 하잖니. 그러니 굶기를 밥 먹듯 할 거야. 싱찬의 어머니는 숭 할아버지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싱찬이 중매쟁이에게 말했지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괴로움을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싱찬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으니까요. 싱찬의 말을 전해 들은 숭 노인은 싱찬을 기특하게 여겼으며 결혼을 승낙했고 싱찬은 숭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과 결혼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지요. 가족들은 서로 도우며 더 열심히 일했고 숭 할아버지네는 점점 재산이 늘어났어요.
숭 할아버지네는 칭찬을 며느리로 맡더니 집안이 활짝 피었어. 칭찬은 선녀처럼 고운데다가 일도 잘한대. 숭 할아버지는 정말 좋겠어. 마을 사람들은 이렇듯 칭찬을 칭찬했어요. 어느새 칭찬의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심술궂은 임금님은 이미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도 칭찬을 왕비로 맡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봐라, 소문이 자자한 칭찬을 데려오너라. 임금님, 그리하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쓰소서. 아니, 어떤 방법을 쓴단 말이냐? 그 집안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집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으로 살구 하나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살구 하나를 누구 한 사람이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내린 상을 소홀히 한 채로 칭찬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 당장 살구 하나를 내리도록 하거라. 그 길로 신하는 칭찬의 집을 찾아가 임금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임금님께서 너희 가족이 모범적이라고 이 살구 하나를 상으로 내리셨다. 그러니 온 가족이 모두 이 은혜를 똑같이 나누도록 하여라. 숭 할아버지네 가족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칭찬은 전혀 놀라지 않았지요. 칭찬은 살구를 으깨어 물을 붓고 끓여 살구차가 만들어지자 온 가족이 한 잔씩 나누어 마셨어요. 신하의 보고를 받은 임금님은 더욱더 칭찬을 왕비로 맡고 싶어졌지만 칭찬을 데려올 구실이 떠오르지 않자 명령을 내렸어요. 할 수 없다. 강제로라도 끌고 오너라. 신하들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칭찬의 집으로 가서 임금님의 명령을 전하자 칭찬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고 숭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숭 할아버지의 아들들은 화가 나서 덤벼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둘러쌌으므로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칭찬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임금님의 분부를 따르겠어요. 그러니 제발 준비할 시간을 좀 주세요. 잘 생각했소. 밖에서 기다릴 테니 준비하고 나오시오. 신하가 나가자 칭찬은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방법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말을 마친 칭찬은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금비녀를 꺼내 3번 두드린 후 말했어요. 금비녀야, 금비녀야. 우리 가족과 모든 살림살이를 시우오 속으로 넘겨다오. 고약한 임금님의 눈에 띄지 않게 오순도순 살 수 있게. 칭찬이 말을 마치는 순간 세찬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칭찬의 집을 둘러싸고 있던 신하와 병사들을 멀리 날려버리고 칭찬의 집과 가족들을 시후호 물속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던 칭찬을 볼 수 없게 되어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쟁기를 구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그래, 숭 할아버지네가 혹시 내 부탁을 들어줄지 몰라 시호호에 살고 있다면 말이야. 농부는 칭찬에게 편지를 써서 시후호 위에 띄우자 잠시 후 쟁기가 거짓말처럼 물 위로 불쑥 떠올랐어요. 역시 칭찬은 시호호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농부는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칭찬에게 고마워했어요. 시후호 속에 살면서도 꼼꼼히 신경 써 주었으니까요. 필요한 것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시후호 위에 편지를 써서 띄워놓으면 부탁한 것이 어김없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욕심쟁이가 칭찬에게 많은 물건을 빌리고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편지로 써서 시후호 위에 띄웠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생각. 심차는 임금님이 상으로 내린 살구 하나를 온 가족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두 번째 생각. 심찬이 금비녀를 3번 두드린 후 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세 번째 생각.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시후호 위에 띄워도 왜 더 이상 부탁한 것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나요? 호수 속에 사는 가족은 중국 동화예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1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땅 넓이도 셋째 번으로 큰 나라예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만리장성은 너무도 장대하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달에서도 관측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었나요? 진행의 순이, 목소리 출연의 쓰리언, 뜨렘비, 지니, 포포즈, 기술의 포포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